예,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허욱입니다.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식이 사고 참 뭐 너무나 안타깝죠. 2019년 9월 아산에서 발생했죠. 신호등이 없는 이 스쿨존 내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부주의한 차에 치여서 그만 목숨을 잃은 그런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민식이법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부모들이 이 스쿨존에서조차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다라고 해가지고서 국회에다가 청원을 했죠. 그래서 이 스쿨존에서 보다 이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 설치해주고 또 CCTV도 설치해주고 또 위반 차량들, 사고 낸 차량들 가중 처벌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민식이법입니다. 우선 이 사고의 원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안전교육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습관을 길러주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어,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하고 우선 멈추는 습관. 두 번째는 녹색불이 들어와도 손들어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차가 멈추는 걸 확인하고 가는 습관. 세 번째는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이었습니다. 사실 예방적 측면에서 우리 민식이가 이런 습관만 길러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민식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우리 운전자가 다 그만큼 보호를 해줬어야 됐는데 그런 보호를 못 해준 운전자 잘못이고 우리 어른들 잘못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방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손을 들어서 그 차가 멈추는 거를 확인만 하고 간다면 이런 사고는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특히 운전자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언제 어디서 아이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일단 우선 멈춘 다음에 주변에 아이가 오는지를 그런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도 제대로 이행을 못한 거고 더더욱이 횡단보도 지나서 차가 주정차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운전자가 아이가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을 못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그런 식으로 차가 주정차 돼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 아이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안전의식입니다. 이 사고라는 거는 설마 사고 나겠어 하면은 위험이 안 보인다고 했죠. 만에 하나 이런 사고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사실 운전자분들이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니냐. 또 청원까지도 냈죠. 30만 명 이상이 또 청원에 동의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처벌 규정을 완화하자라는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입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민식이법의 그 개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민식이법은 두 가지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와 바로 연결되는 그 횡단보도에는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과속 단속 카메라 CCTV를 설치해 가지고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거죠. 현재 이 CCTV 설치 비율은 한 10% 가까이 됩니다. 즉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10군데당 하나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정부는 2022년까지 8,000대 이상을 늘려가지고 스쿨존에 다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위반 모습을 지켜본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위반 못하죠. 위반 안 하면 사고는 안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했습니다. 흔히 뭐 특가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 사고를 일으킬 경우 3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또 부상을 했을 경우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 시에는 500만 원에서 또 3천만 원까지 벌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제가 이 민식이법이 처벌이 물론 과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거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스쿨존에서조차도 한순간에 우리 아이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너무 위험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죠. 또 운전자가 이런 어린이를 보호해 주려는 의식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 이 민식이법 발효되고 나서도 벌써 2건의 어린이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청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는요, 3월 25일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됐는데 한 달 동안 스쿨존에서 과속 단속을 했는데 무려 12만 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여전히 과속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정말로 이 스쿨존에서는 내가 서행하면서 방어운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식 개선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은 아직은 저는 이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못 돌본 거에 대한 그런 반성도 해야 되고요. 이걸 계기로 스쿨존에서는 정말 방어운전, 서행운전을 실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이 민식이법을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이 운전자가 어디가 스쿨존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스쿨존을 조성하는 근본 목적은 이 스쿨존에서 안전에 대한 지식, 안전에 대한 의식, 안전에 대한 행동 변화를 바꿔나가는 게 중요한데 어디가 스쿨존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잘 못 지켜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스쿨존 사고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디가 스쿨존인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 호주 같은 경우는요, 스쿨존 진입로에다가 용의 이빨, 이렇게 노면으로 바닥에다가 역삼각형 표시를 해놨습니다. 마치 용의 이빨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서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방어운전을 해주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도입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뭐 우리는 용의 이빨보다는 조금 더 날카롭게 그려갖고 뱀의 이빨 같은 것도 저는 뭐 나름 괜찮다고 보는데요. 아니면은 저는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은 특단의 대책으로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 자체를 인도로 다 바꿔주는 겁니다. 흔히 마운트업 횡단보도라고 하죠. 과속 방지턱형 횡단보도를 인도로 바꿔주는 거죠. 우리가 횡단보도는 차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곳이고 특히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어린이를 우선하겠다는 생각으로 아예 인도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과속방지턱형 인도를 설치해주면은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인도가 나오면은 여기가 스쿨존이구나 라고 하면서 서행 방어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스쿨존에 있는 이면도로, 보통 중앙선이 없는 한 7, 8m밖에 안 되는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합니다. 이런 이면도로는 일방통행을 해줘야 됩니다. 일방통행을 해줘야지만은 안전한 인도가 나옵니다. 이런 좁은 도로를 차가 양방통행을 해놓으면은 우리 아이가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가 차사에서 고개보행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의 큰 축은 이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동차 위주의 정책을 그동안 펼쳐왔습니다. 이제는 스쿨존만이라도 이런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을 하고 보차도 경계턱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차와 어린이의 동선을 근본적으로 분리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내 제자 또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꼭 이것만은 실천해 주세요. 우리 3가지 약속을 할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보행자와 보행자 간의 약속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는 약속입니다. 이 보행자와 보행자 간에 이 무단횡단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조장하는 범죄 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행동 능력, 판단 능력, 위기 대응 능력, 모든 능력은 떨어지는데 월등히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어른들을 따라하는 모방 능력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무단횡단을 하면은 어른들은 잽싸게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따라하는 모방 능력만 뛰어나지 잽싸게 하는 행동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은 겁니다. 무단횡단은 어린이 교통사고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내 자녀를 데리고 무단횡단하는 것은 자녀에게 교통사고 나는 법을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우리 보행자와 보행자 간에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는 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보행자와 운전자 간의 약속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는 운전자가 멈춰주겠지. 또 운전자는 보행자가 서로 먼저 가다가 사고 납니다. 이런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주면은 운전자는 손으로 먼저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정하자는 겁니다.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꼭 좀 지켜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운전자와 운전자 간의 약속입니다. 교통사고는요, 운전자가 조금 빨리 가려는 데서 비롯되는 과속, 난폭, 부주의운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겠다 라는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으면은 보는 시야가 아주 넓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양보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내가 먼저 양보하겠다. 운전자 이렇게 끼어들게 할 때 손으로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여유가 교통사고 위험을 낮춰주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운전자들한테 또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보행자와 보행자 간의 약속, 우리 운전자 간의 약속, 또 서로 약속, 이 세 가지 약속만 실천으로 옮겨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